오 대표님은 그 말씀하실 때 보면 결혼 진행 과정, 그러니까 한국에 가기 전에 신부의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발견되면 과감하게 파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. 예. 그 이유는 뭡니까? 자, 모든 분들이 가장 걱정을 많이 하는 게 뭡니까? 신부가 와서 한국 와서 제대로 과연 살 수 있을까 이거잖아요. 문제는 신부가 문제가 있을 시 한국 가서 제대로 살 수 있겠느냐 이걸 판단하라 하는 거예요.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. 자, 처음에 신부를 만났어요. 신부가 좋아. 겪으면서 이 신부가 진짜 자기를 좋아하는지 사랑이란 마음을 느껴서 신랑을 좋아해서 하는 건지 이걸 먼저 신랑들이 판단을 해야 돼요. 그거는 옆에서 제가 판단해 줄 수가 없어요. 왜? 두 사람 간에 어떤 감정이 느껴지느냐예요. 그렇죠. 어떤 사람은 신랑 혼자만 좋아해요. 신랑이 연락하면은 신부가 연락 와. 신랑이 연락하기도 전에 먼저 신부가 연락도 오고 어떤 마음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지, 그 다음에 신부가 예를 들어서 용돈을 주도 용돈 갖고 충분히 제대로 살아가는지, 아니면 중간에 시도 때도 없이 용돈 더 돈 소리를 하는지, 수시로 뭐 금팔찌 하나 사주세요, 아이폰 사주세요, 이런 그 대화,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신부일수록 과연 한국 와서 제대로 살겠어요? 그런 신부들 한국 탁 오자마자 뭐 어떤 생각부터 가지냐면은 돈 벌러 가야지. 직장. 돈 벌러 가야지. 그걸 또 모든 신랑들이 신부가 오자마자 얼마 안 됐는데 오빠 나 일하러 갈래 하면은 그래 가세요 하는 신랑 없을 거예요. 다 일단 한국말도 배우고 당신 한국에 대해서 모르니까. 이렇게 막 하다 보면 다툼도 생기고, 다툼 생기면 가출로 이어질 수도 있고,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. 자, 신랑분이 결혼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? 내 와이프를 맞이해서 행복한 가정생활을. 그러면은 내 와이프의 어떤 그런 경제적인 거는 내가 조금 보충도 해주고, 그렇게 하고, 그 다음에 빨리 신부가 임신하고 출산 기간 동안에 뭐 장모, 장인 한국 와서 좀 도와주기도 하면서 장인, 장모들이 또 돈을 벌어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, 이렇게 만들어주는 과정을 하잖아요. 근데 이 신부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.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일단은 신부들이 돈 하는 문제예요. 그 다음에 신부가 성격적으로 뭐가 많이 나는 신부. 툭툭 쏘는. 네, 툭툭 쏘거나, 그게 신랑들한테 뭐 하면 삐지고, 뭐 가끔 여자가 한 번, 두 번 안 삐지면 그건 여자가 아니죠. 그런 걸 보고하는 거 아니에요. 또 구독자분들도 그걸 오해를 할 수 있어요. 사사건건 싸움이 잦은 사람. 그러면 꼭 남자가 먼저 굽혀줘야, 먼저 이렇게 해야만이 또 여자가 또 이러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, 과연 그러고 연락도 자주 안 하는 사람. 내가 신랑이 연락을 해도 잘 받지도 않고, 어떨 때 보면은 그런 말을 해요. 누가 구독자분 중에 저한테 상담이 와서, 제 결혼한 신부는요 제가 연락해도 잘 안 받고, 어떨 때 보면 가끔 연락 오면은 용돈 필요할 때 연락 온다. 근데 결혼해서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. 본인들이 판단해서 지금 여기서 베트남에서 있으면서 지내는 때 약간 문제성이 있는 여성이다. 그럼 한국어만 더 심해진다. 베트남에 있을 때 남편이 보고 싶고 남편 좋아하고 둘이 진짜 연애하듯이 막 사랑을 속삭이는 사람들도 한국에 같이 살면은 또 둘이 다툼도 생길 수 있고 이런데, 심지어 여기서 안 좋은데 한국어만 잘 돼요? 그거 천만의 말씀입니다. 신랑이 놀러를 들어오든 이 차를 들어오든 올 때 신부가 막 좋아서 펄짝펄짝 뛰면서 막 기다리는 마음. 저희가 호텔에 자 저녁 9시에 신랑 오니까 기다리세요 하는데 8시만 돼서 막 내려와서 기다리고, 그러면 아직 9시 안 됐어요 그러면은 그래도 여기서 기다릴래요 하는,
그거는 신부 마음 보이잖아요. 근데 어떤 신부요? 예를 들면 신랑은 오는데 자기는 1시간 뒤에 나타나요. 그것도 문제 있을 수 있잖아요. 그게 만약 남편에 대한 마음이 있는 신부인지, 이걸 가장 많이 보라는 거죠. 근데 남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신부의 단점 몇 가지가 보여도 그 파혼까지 생각하기에는 주저주저하는 면이 많을 것 같아요. 나중에 후회를 해요. 분명히. 신부가 한국 온 이후에, 자, 한국 와서 몇 달 만에 이혼을 결심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. 한국 와서 그런 문제 때문에 신부가 가출을 할 때는, 베트남 신부들은 한국 가서 문제가 되면 가출을 많이 하잖아요. 한국 신랑이 베트남에 살 때 한국 신랑들이 여기서 가출을 해요. 예를 들어서 한국 신랑들이 짐 싸고 나와버려요. 많이 봤습니다. 예.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에서 가출을 한다? 이혼하고 가면 되지 왜 가출을 하느냐? 그 사람들은 유일한 탈출구예요. 근데 그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, 제가. 그 가능성이 있어 보일 때는, 제가 상담을 해준 사람 중에요, 처음에 제가 여기서 저는 중단하기를 권합니다라고 상담을 했는데, 그분이 그 결정을 못 내리고 결국 신부가 한국에 들어왔어요. 들어와서 몇 분이나, 여러 분이 그랬어요. 기어이 몇 달 후에 신부 가출했습니다. 또는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. 가출은 안 하는데 아예 남편을 옆에 오지도 못하게 하고 지 혼자만 놀고 지 혼자만 가고 지 혼자 잠자고 이혼도 안 하고 뭔지 몰라요. 지금 최근에 본 한 분도 상담을 했던 분인데 그분도 그래요. 신부 가출 안 한대요. 근데 집에서 이건 부부가 아니래요. 대화도 안 하고 남편이 옆에 이야기 좀 하자 하면 저리 가버리고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베트남에 있을 때 그런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. 예.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여기서 조금 더 드릴게요. 이는 구독자분의 이야기입니다. 구독자가 저한테 상담을 한 내용에 마지막에 이분이 저한테 문자가 한 통화 왔어요. 자기 이 내용을 유튜브에 방송을 해도 됩니다라고. 왜 그분은 자기처럼 이렇게 피해를 받는 신랑분이 없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저한테 긴 장문의 처음에 편지가 왔어요. 그래갖고 전화 상담을 했어요. 이분이 어떤 경우냐면은 이분도 업체에서 결혼했어요. 전라도 쪽 섬마을에서 어떤 양식업을 하시는 분이에요. 직장 다니다가 이제 부모님 걸 물려받으면서 어머니하고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아마 내려왔을 거예요. 제가 그 부분은 저도 잠시 헷갈리는데 어머니하고 둘이서 이제 양식업을 하고 있어서 국제결혼을 택해서 했는데 통역하는 과정에서 이 신랑분을 소개해 줄 때 뭔가 정확한 통역이 안 됐어요. 전달이. 신부가 한국 와서 섬이고 이러다 보니까 환경이 완전 다르잖아요. 근데 그 전에까지는 이 신부도 신랑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신부가 베트남에서 임신한 상태에서 왔어요. 임신을 한 상태에서 왔는데 이 여성은 북부 쪽 여성입니다. 하노이 그쪽 인근 그쪽 여성인데 신부가 한국에 와서 임신한 상태에서 와다 보니까 외국인 등록도 빨리빨리 해갖고 베트남 부모님도 한국으로 초청을 했대요. 그거 지금 같이 있는데 지금 한국에 입국한 지 이제 몇 달밖에 안 됐어요. 근데 이 신부가 신랑하고 대화도 안 하고 와서 환경에 실망을 너무 많이 하고 그래서 장모도 여기 있다가 도시로 돈 벌러 간다 그러고 이 신부도 자기는 아기 낳고 이혼하자 그런대요. 속았다 생각하는 거예요. 그렇죠. 속았다고 생각하는 거죠. 결국은 뭐냐. 이거는 제 추상적입니다.
그 통역분이 신랑을 소개할 때 어떤 양식업도 좀 크게 하고 뭐 섬이라고 소개를 했는지 아니면 섬도 큰 섬, 뭐 제주도 같은 섬 또는 뭐 바닷가 쪽 이런 육지도 바닷가 쪽 이런 통역이 돼가지고 분명히 그렇지 않았겠나. 아니면은 자 저희는 신랑분도 저희가 결혼시킨 중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몇 분 있었어요. 영농법인으로 해가지고 좀 대규모로 농사 짓는 분. 집은 시내에 살아요. 그래도 그분들은 실제 본인이 하는 일 제가 사진 다 찍어오라 그래요 항상. 그리고 진짜 시골에 사는 분. 제가 왜 손님들을 한국에 나가서 직접 자 도시에 사는 분,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그분 아파트에 삽니다. 그분 아파트에 굳이 안 들어가도 근처 커피숍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상담을 해도 어느 정도 돼요. 그래도 자기 집에 들어오시는 가서 상담하죠. 저는 언제든지 집에 들어가 상담합니다. 근데 시골은 반드시 저도 그분 집까지 확인을 해요. 그 시골 분위기가 어떤지. 그래야 신부한테 정확한 전달이 되줘요. 저는 신부께 이 신랑은 집이 시골이고 이렇게 살아가고 아버지하고 본인하고는 조금 약간 떨어진 그 지역에서 불과 걸어서 5분 거리에서 따로 살고 있으면서 부모님도 살고 있고 농사는 내서 이렇게 하고 있다. 전달을 정확히. 본인도 가면은 같이 농사도 해야 되고 아버님 집에도 그래도 뭐 자주 다녀도 아버지 혼자 사니까 반찬도 가서 좀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. 이 정확한 전달을 해주고.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건 신부 입장에서 보신 거고 제가 좀 질문드린 거는 신랑 입장에서 문제가 발생 파울 났다. 그러니까 이제 그건 앞에 이제 좀 제가 이야기했고 갑자기 이제 이분이 소개를 해달라고 해서 이 신랑분도 본인이 중간에 임신을 안 했다고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으면 파혼을 해. 지금 이분은 다시 재혼도 못 하잖아요. 바로 5년 동안. 그래. 파혼을 결혼했을 경우에 문제는 또 추가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? 자, 그거는 각오하셔야죠. 어차피. 그렇다고 해서 처음에 결혼 비용 천몇백만 원, 처음 시작이 천몇백만 원 시작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. 자, 저희 같은 경우는 재결혼을 할 때 결혼 비용은 일단 약 한 3,000불 정도로 시작합니다. 재혼. 예. 처음부터 저는 모든 결혼하시는 분들 신랑분 성혼 특약서를 작성해 놓습니다. 거기에는 언제 파혼했을 시에 추가 비용이 어느 정도로 하고 또 나중에 한국 신랑이 돌아가 신부가 기숙사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추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고 미리 약정을 해놔줘요. 그러고 신부 문제가 전혀 없는데 신랑분 개인 생각으로 신랑분 단독 생각으로서만 뭐 신부가 좀 덜 이뻐서 뭐 아니면은 그런 이유로서 파혼할 때는 위자료를 얼마 주라고 그 부분을 반드시 명시해 놓고 모든 신랑분한테 처음에 저는 상담 갔을 때도 이런 부분이 저희는 있습니다라고 설명해 주고 나중에 결혼하실 때 이 특약서에 사인을 합니다라고 미리 보여줍니다. 그 때문에 그는 뭐냐면은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잘 사는 게 목적인데 본인이 한국 여자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결혼해서 못 살고 이혼하고 바로 또 새로 결혼할 수 있잖아요. 근데 국제 결혼은 그게 아니잖아요. 한국 와서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5년 동안 못 한다는 그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신중하게 본인들이 판단하시라는 겁니다.